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지훈련 기간에 기아 타이거즈 감독으로 선임된 이범호 신임 감독이 늦깎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웃음꽃 피고 이기는 야구로 임기 내에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신임 감독은 무엇보다도 웃음꽃 피는 야구를 강조했습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즐겁게 플레이하는 긍정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자신이 앞장서서 도와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팀이 이루어야 할 목표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그 목표 아래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프로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고 팬들에게 승리보다 뛰어난 서비스는 없다면서 이기는 야구로 임기 내에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을 야구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는 우승을 향해 도전할 것이고 특히 전지훈련 기간 젊은 선수를 비롯한 팀의 뎁스, 즉 즉시 전력감 선수층이 두터워진 게 성과라면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게 또 고무적이고 그 선수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한번 겨뤄보고 싶다라는. 이 감독은 또 주전 선수들의 경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면서 지난 시즌 막판 줄부상으로 인한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부상 방지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팀의 주장 나성범 선수는 올 시즌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로봇 심판의 볼 판정 시스템과 피치 클락 등에 대해서 빨리 적응해 우승을 일구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님 첫 시즌인데 우승해서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내일 NC를 상대로 첫 시범 경기를 가는 데 이어서 오는 2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키움을 상대로 개막전을 갖고 12번째 우승을 향한 힘찬 시동을 겁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날이 점차 풀리면서 조금 지나면 가벼운 이불을 꺼내야 할 때입니다. 겨울 이불은 세탁해서 보관해야 하는데 부피가 큰 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나마 도시에는 세탁방이 있지만 농촌 마을은 이마저도 없습니다. 이에 화순군이 직접 빨래방을 열기로 했는데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무료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순의 한 70대 노부부가 사는 집입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이불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명절 자녀들이 덮고 간 이불도 있습니다. 겨울 이불은 부피가 크다 보니 집에 있는 세탁기로는 빨래가 안 돼 결국 손빨래 해야 합니다. 헹구고 밟고 이거 한 번, 두 번 해갖고는 안 돼요. 한 대여섯 번 해야지. 아니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런 어려움을 덜고자 화순군은 직접 빨래방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마을회관 등에 이불을 가져가면 담당자들이 이를 빨래방으로 이송합니다. 세탁 작업자들은 먼저 이불 개수와 상태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오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지워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래방에는 50kg 산업용 대형 세탁기 등 세탁기 8대와 건조기 5대 등이 있습니다. 65살 이상 주민이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무료. 이외에는 이불 한 채당 최대 10,000원입니다. 세탁과 건조를 마친 빨래는 이렇게 포장되어 마을로 보내지게 됩니다. 빨래 수거부터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4일. 화순군은 연간 이불 2,500채 세탁을 목표로 분기마다 지역 전체 마을회관 등 약 300곳을 찾을 계획입니다. 빨래방은 오는 11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공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최대 변수는 무엇이고 제3지대 신당은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여야를 대표하는 유력 정치인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는 수도권 민심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 254석 중 절반 가까이인 121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표심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여야의 승패도 엇갈리는 상황. 광주 MBC의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에 출연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행보가 수도권 민심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여당의 우위를 전망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지를 하시니까 그래서 좀 변화가 있어서 제가 오만하게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번 총선 수도권에서 한번 승부를 내볼 만하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수도권의 진보적 청년층은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하느냐? 새 국회에서 크리스찬 디올백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 양평 고속도로 넘어갈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뱅크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공천이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제3지대 특히 조국 혁신당에 대해 두 정치인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신당을 차리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이 저렇게 정당 만드는 거기에다가 비례대표가 생기고 말이죠. 총선 끝나고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형이 확정되면 감옥 가고 정당 대표가.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정치 수준을 너무 낮추는 거고 희화하는 거다. 반면 박 전 원장은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국 신당을 찍어주자. 비례대표는. 이런 게 날라리 높아지더라고요.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의 경우 민주당 지지표를 분산시켜 여당의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개혁신당은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안 돼요. 그런데 결국 민주당 후보들을 낙선시키는 윤석열, 김건희 도우미 역할은 할 것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22대 총선의 전체적인 판세를 분석하고 총선 변수를 논한 열띤 토론은 이번 주말 일요일 오전에 광주 MBC TV를 통해 다시 전파를 탑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장애인 학생체전에서 2관왕에 오를 정도로 육상에 적성을 보였던 장애 고등학생이 진도군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유서 내용을 토대로 학교 폭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종 신고된 고교생이 집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이른 아침 방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은 뒤 어딘가로 향합니다.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쯤 진도군의 자택에서 외출한 이 학생은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20분쯤 집 근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여우주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인계하고 기소했네요. 숨진 학생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체육에 남다른 적성을 보이며 지난해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에서 육상 종목 2관왕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학생의 안타까운 선택이 믿기지 않습니다. 학교가 얘기도 안 하고 한 일상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났으니까. 이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기숙형 특수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경찰이 학교 폭력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유입니다. 숨진 학생이 발견된 날은 다니던 특수학교의 개학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가 지적 장애 학생들이 재학 중인 특수학교인 점을 감안해 조사 범위를 교사들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도 학폭이잖아요. 저희는 그냥 정확하게 유서상에 학교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 이 정도로. 학교 측은 관련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따로 학생 내용은 없고요. 학생들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경찰은 학생이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다음 주 전남도교육청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학교 폭력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남도의 대표적인 꽃축제인 광양매화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축제장은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로 붐볐는데요. 올해 처음 도입된 유료화와 야시장 금지를 두고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나뭇가지에 팝콘이 내려앉은 듯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꽃봉오리만 맺혔는데 어느새 산 깊숙한 곳까지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마치 물감을 뿌린 것처럼 산허리는 온통 하얀 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광양 매화축제 첫날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봄을 마중 나온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따뜻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꽃이 많이 피어서. 특히 올해는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되기 위해 최초로 입장료를 도입했습니다. 대신 입장료만큼을 축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그 입장료로 이제 또 음식이나 다른 거를 구입하고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유로로 바뀌면서 지난해보다 오히려 방문객이 줄었고 카드로 결제한 입장권은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 오니까는 못 사는 거지. 손님이 오셔야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그걸 가져가면은 수수료를 또 우리가 내야 돼요. 축제장 입구에서는 야시장 금지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광양시가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겠다며 축제장 인근 사유지에 야시장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자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청년회원들이 바가지 요금 근절하자고 다니고 다 행동 다 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못 하시고 시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광양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유료화 시도와 여러 논란 속에 막을 올린 광양 매화축제.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광양 매화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처럼 남도의 봄꽃 축제가 시작됐지 꽃샘추위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하늘이 맑겠고 일요일부터 따뜻한 봄 소식이 들려오겠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서서히 피어났던 꽃망울. 앙상한 나뭇가지 곳곳에 하얀 꽃잎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추위 사이로 3월 봄의 기운이 물씬 다가왔습니다. 색깔이 이뻐서 찍었어요. 햇빛은 살짝 찌는데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생각보다 추운 것 같아요. 바람이 부는 산책길을 가로질러 외출객들은 겨운에 쌓인 피로를 백매화를 배경으로 사진 속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춥긴 하지만 너무 기분 좋아요. 네. 매화꽃 너무 사랑스럽고 이걸 계기로 나가봐야 되겠네요. 네. 이번 주말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까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도 2도 넘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곡성이 영하 4도, 나주, 장성, 담양, 화순 영하 3도, 광주가 영하 2도로 대부분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찬 공기가 남아하기 때문에 일요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추위는 일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최고 기온이 10도에서 13도를 기록하며 완연한 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경선 결과 양부남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해 본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3인 경선을 치른 결과 양부남 예비후보가 본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5.18을 폄훼한 도태우 변호사를 대구에 공천한 것을 두고 광주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도태우 변호사는 2019년부터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북한 개입설 등을 주장하며 5.18을 왜곡하고 폄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5.18 기념재단도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를 촉구했고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국민의힘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은 광주와 국민을 속이는 총선용 말잔치라며 공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을 맡았던 윤상원 열사의 사망 원인이 총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9일 공개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윤 열사의 사인은 자상과 화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당시 광주지검 검사의 검시 기록과 달리 도청 진압 과정에서 계엄군에게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위는 윤 열사의 시신에서 복부 총상을 목격했다는 검안이의 진술과 허리 양쪽으로 피가 흐르는 모습은 관통상 가능성이 추정될 수 있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감정서 등을 토대로 이같이 규명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